그린베이 패커스는 주전 쿼터백 조던 러브가 부상으로 결정이 확정되면서 2주차 백업 쿼터백 말릭 윌리스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앤서니 리차드슨 대 말릭 윌리스의 대결로 경기는 일찍이 콜츠의 우세가 예상됐죠. 하지만 결과는 16대10 패커스의 승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패커스가 승리하며 주전 쿼터백의 결장 속에서 시즌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패커스가 업셋을 만들어냈는지, 콜츠의 문제는 무엇이었을지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커스가 가져온 플랜은 런더볼이었습니다. 쿼터백의 영향력을 줄이고 러닝백 조시 제이콥스의 강점을 살리는 결정이었죠. 그 결과 패스 시도는 단 14번, 반면 러싱은 무려 56번이나 시도했습니다. 러닝백 조시 제이콥스는 32번의 러싱 시도 동안 무려 151야드를 전진했죠. 그 결과 볼점유 시간에서도 40대 20분으로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패커스 오펜스의 컨셉은 1번 풀링 액션, 2번 와이드 리시버 제이든 리드의 백필드 정렬, 3번 와이드 리시버들의 블락킹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앵글과 숫자 싸움에서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리시버 제이든 리드는 제이콥스와 함께 백필드에 정렬합니다. 스냅 후 리드의 핸드오프 페이크로 45번 라인베커의 발을 묶고 동시에 레프트 가드와 타이트 핸드는 반대편으로 풀링합니다. 바깥쪽의 리시버 또한 블락킹에 가담하죠. 그 결과 러싱의 진행 방향에선 5대4의 수적 우위가 생깁니다. 러닝백은 쉽게 야드 전진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포메이션, 대신 리드를 활용한 러싱 공격입니다. 콜츠 디펜스는 후방에 세이프티를 한 명만 배치하며 박스를 8명으로 채웠고, 패커스의 잠재 블락커는 7명으로 모든 갭이 커버된 상황입니다. 디펜스가 런게임에서 수적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스냅 후 러닝백 제이콥스가 리드 블락커가 되고 리시버가 공을 받으며 볼 캐리어가 됩니다. 그 결과 패커스는 이번에도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패커스의 디테일과 수행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냅 전 쉬프트를 통해 타이트 핸드를 엣지 바깥쪽에 정렬시키며 쉬운 블락 앵글을 만들고, 리시버는 바로 앞에 코너백이 아닌 박스 안의 디펜더를 블락하며 앵글의 이점을 가져갑니다. 또한 레프트 태클과 러닝백이 리드 블락커가 되며 나머지 수비수들을 블락하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숫자와 앵글에서 승리하며 빅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트리플 옵션 플레이입니다. 윌리스는 스냅 전 결정을 통해 왼쪽 혹은 오른쪽 사이드를 택하게 됩니다. 왼쪽은 리시버를 향한 스크린 패스, 오른쪽을 택할 시 스냅 후 엣지를 읽고 본인이 달릴지 러닝백에게 공을 건넬지 선택하는 리드 옵션 플레이를 하게 되죠. 윌리스는 왼쪽 사이드의 수적 우위를 미리 읽었고 왼쪽을 택합니다. 스냅 후 타이트 핸드는 엣지가 아닌 코너백을 블락하고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는 페이크로 라인베커들의 발을 묶습니다. 그 결과 센터에게도 좋은 블락 앵글이 만들어지게 되죠. 리드가 공을 받았을 땐 이미 모든 선수가 블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빅플레이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패커스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러싱을 풀어나갔습니다. 콜츠는 패커스가 러싱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패커스는 전반에만 237 러싱 야드를 기록했고 일찍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플로어 감독이 준비했던 계획이죠. 3주 전 새롭게 팀에 합류한 쿼터백 말릭 윌리스의 선전도 눈부셨지만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형태의 오펜스를 철저하게 준비해온 헤드코치 맨 라플로어가 만들어낸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콜츠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커스는 조시 제이콥스의 1야드 라인에서 펌블뿐만 아니라 시니 키커의 필드골 실패 등 실수를 남발하며 점수 차이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콜츠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보다 더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며 자멸하고 말았죠. 퍼스트 앤 10 상황, 콜츠는 골아웃과 디글아웃 콤비네이션을 준비합니다. 스냅 후 패커스의 디펜스는 커버 1, 그린독 블리츠를 하죠. 그린독 블리츠는 러닝백을 맨 커버하는 라인베커가 러닝백을 읽고 만약 패스 프로텍션에 가담한다면 블리츠하는 플레이입니다. 러닝백이 패스 블락킹을 하자 라인베커는 쇄도하고 덕분에 리차드슨은 프레셔를 받습니다. 동시에 다운필드에서는 기회가 생깁니다.
리차드슨은 디그라우트를 뛰는 리시버에게 패스를 하면 됐죠. 하지만 프레셔 상황 속에서 패스는 부정확했고 결국 인터셉션이 되고 맙니다. 패커스 디펜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인터셉션 장면입니다. 세컨 앤 10 상황, 리처드슨은 오른쪽 사이드를 택합니다. 스냅 후 디펜스는 커버 6를 플레이하고 플레이가 진행되면 2번 리시버는 뒤쪽에 코너백과 세이프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1번 리시버는 라인베커가 커버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라인베커는 쿼터백의 눈을 보고 있었고 쿼터백이 1번 리시버가 아닌 2번 리시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에 라인베커는 2번 리시버를 커버하며 인터셉션을 기록합니다. 리차드슨은 스냅 후 눈을 너무 정직하게 움직였고 라인베커는 이를 놓치지 않았죠. 이외에도 콜츠는 중요한 서드다운, 포스다운에서도 계속 드랍을 저지르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콜츠 오펜스는 포스다운에서 고포잇을 선택합니다. 스냅 전 쉬프트를 통해 맨 커버리지임을 확인하고 라우트 교차를 통해서 충돌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스냅 후 콜츠의 의도대로 디펜더들 사이에서는 충돌이 발생했고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가 캐치를 성공했다면 퍼스트 다운을 갱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콜츠는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마다 턴오버와 드랍 등으로 자멸했습니다. 특히 리차드슨은 지난 2주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패스 정확도나 수비수를 읽는 능력, 패서로서 시야 처리 방법 등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쿼터백의 부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패커스의 헤드코치 맷 라플로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승리라는 결실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쿼터백 조던 러브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라플로어는 말릭 윌리엄스와 함께 남은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즈와 경기입니다. 라플로어가 이번에는 어떤 경기력을 선사할지 함께 지켜보시죠.